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그 시절엔 뭘 해도 잘 됐는데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까? 분명히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뀐 것 같지?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사주명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 하나 대운입니다.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사주를 전혀 모르시는 분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생의 방향이 궁금하신 분, 왜 이 시기가 유독 힘든지 알고 싶으신 분,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운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 운명은 100% 정해져 있을까요? 사주명리에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운명에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사주입니다. 사주는 태어난 연월일시, 즉 연도, 월, 일, 시간으로 이루어진 네 기둥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여받은 고유한 바코드와 같습니다. 평생 변하지 않는 나만의 본질, 즉 불변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운입니다. 운은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간과 환경의 흐름입니다. 계절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역, 즉 변화의 영역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주는 변하지 않지만 운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시기를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운의 흐름을 읽는 것이 바로 사주명리의 핵심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주와 운의 관계는 마치 배와 바다의 관계와 같습니다. 사주는 나의 배입니다. 배의 크기, 내구도, 선장의 기술처럼 변하지 않는 나의 본질을 뜻합니다. 그리고 운은 바다와 바람입니다. 순풍, 역풍, 잔잔한 파도, 거친 폭풍우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외부 환경을 말합니다. 아무리 크고 튼튼한 배라도 폭풍우를 만나면 고전합니다. 반대로 작고 낡은 돛담배라도 순풍을 만나면 빠르게 나아갑니다. 지금 제 삶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배가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파도가 유독 거센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배를 탓하기 전에 바다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는 것, 그것이 사주명리가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주제, 대운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대운이 들어왔다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거나 엄청난 횡재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운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대운의 한자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대는 크다는 뜻이고 운은 운전하다, 흐르다는 의미입니다. 합치면 대운이란 크게 흐르는 운의 방향입니다. 갑자기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배하는 10년, 주기의 거시적인 환경, 인생의 계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운은 10년 단위로 바뀌는 인생의 날씨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 인생도 10년마다 전혀 다른 환경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의 본질입니다. 이제 대운과 또 다른 개념 하나를 함께 이해하시면 더욱 완벽해집니다. 바로 대운과 세운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바다에 비유하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대운은 10년 단위로 흐르는 깊은 바닷속 해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거시적으로 움직이는 커다란 방향입니다. 반면 세운은 1년 단위로 일어나는 파도입니다. 올해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흐름이 함께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대운이 좋더라도 올해의 세운 파도가 거칠면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운이 힘든 시기라도 세운이 좋으면 마치 잠깐 숨통이 트이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기가 힘드시다면 내가 지금 어떤 대운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주명리에는 12운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계절이 순환하는 원리를 12단계로 나눈 것인데 이것을 쉽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봄은 탄생과 성장의 시기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듯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여름은 전성기와 정점의 시기입니다. 에너지가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역량이 최고로 발휘되는 때입니다. 가을은 쇠퇴와 휴식의 시기입니다. 열매를 수확하고 서서히 내려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재생과 준비의 시기입니다. 다음 봄을 위해 씨앗을 품고 조용히 에너지를 비축하는 때입니다. 지금 혹독한 겨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것도 안 풀리고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지치고 힘드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겨울은 반드시 끝나고 봄이 옵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 반드시 새로운 태동기가 찾아옵니다. 지금의 겨울을 탓하지 마시고 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운이 좋으면 다 잘 되고 나쁘면 다 망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운에 좋고 나쁨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내 사주의 성질과 얼마나 잘 맞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추운 사주, 즉 몸이 차갑고 음기가 강한 사주를 가진 분이 따뜻한 화의 운을 만나면 얼어붙은 나무에 봄볕이 드는 것처럼 크게 꽃을 피우고 성공합니다. 반대로 이미 뜨겁고 건조한 사주를 가진 분이 더운 운을 또 만나면 마치 사막의 선인장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것처럼 타버리고 번아웃이 옵니다. 즉, 운은 나의 사주와 맞는 온도와 습도여야 비로소 좋은 운이 됩니다. 단순히 좋은 운, 나쁜 운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운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 사주명리의 핵심적인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내 대운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무료 만세력 앱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합니다. 만세력은 사주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달력으로 요즘은 무료 앱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앱을 실행하신 후 정확한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양력인지 음력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정보를 입력하면 사주 원국이라고 불리는 8글자가 나옵니다. 이 8글자가 바로 나의 기본 성향과 타고난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10년 단위로 나열된 간지, 즉 한자와 숫자들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대운표입니다. 3, 13, 23처럼 숫자가 나열되어 있다면 3세, 13세, 23세마다 새로운 대운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숫자들이 바로 내 인생의 10년 일기예보 시작점입니다. 만세력 앱을 확인하셨다면 하단에 이런 숫자들이 보이실 겁니다. 7, 17, 27, 37, 47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된 숫자들이요. 이것을 대운수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내 인생의 큰 환경이 바뀌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운수가 7이라면 7세, 17세, 27세, 37세처럼 끝자리가 7인 나이마다 새로운 대운으로 접어든다는 뜻입니다. 잠깐,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왜 사람마다 대운이 바뀌는 나이가 다를까요? 그것은 태어난 계절과 성별에 따라 대운수가 달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앱이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몇 번째 대운 안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나이가 대운수의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현재 내 인생의 계절이 어디쯤인지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대운이 바뀌는 시기, 대운 교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운이 바뀌는 전후 12년은 인생의 환절기라고 부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감기 걸리기 쉽듯이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인생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는 이사나 이직, 부서 이동과 같은 큰 환경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거나 관심사가 바뀌는 가치관의 변화가 오기도 합니다. 또한 까닭없이 불안하거나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뀌는 것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신다면 어쩌면 지금이 바로 대운 교체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새로운 계절에 적응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환절기에는 옷을 갈아입듯 인생의 환절기에도 새로운 방향으로 천천히 적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주명리의 아주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용신입니다. 용신이란 내 사주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운을 말합니다. 마치 저울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사주의 불기운, 즉 화가 너무 많아서 건조하고 과열된 분이라면 물기운인 수가 나의 용신이 됩니다. 반대로 사주의 물과 차가운 기운이 너무 많은 분이라면 따뜻한 화의 기운이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신과 대운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용신의 기운을 가진 대운이 오는 10년은 내 삶이 가장 안정되고 크게 발전하는 황금기가 됩니다. 반대로 내 사주에 해가 되는 기운의 대운이 오면 고전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 용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주 감정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고 난 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운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개운, 즉 운을 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추우면 따뜻한 옷을 껴입을 수 있습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흐름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개운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간의 변화입니다. 풍수의 원리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기운인 용신의 색상이나 소품을 생활 공간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 기운이 필요한 분이라면 파란색 계열의 소품을 활용하는 식입니다. 둘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사주에 부족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취미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주도적인 선택이 운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끄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사주명리가 수천 년에 걸쳐 강조해온 실천적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대운과 힘든 대운, 각각의 시기에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순풍이 불 때, 즉 좋은 대운이 들어온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고 도전적인 기회를 잡고 오래 준비해온 일을 실행에 옮기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반대로 역풍이 불 때, 즉 힘든 대운의 시기에는 닻을 내리고 머물러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나 섣부른 결정을 피하고 공부와 자격증 취득으로 내실을 다지며 조용히 다음 순풍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좋은 대운에 방심하고 나쁜 대운에 조급해서 무리수를 두다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기를 아는 것이 곧 전략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내 계절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운의 파도를 타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는 감옥이 아닙니다. 사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타고난 명이 아무리 좋아도 운의 흐름을 활용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주에 약점이 있어도 운의 흐름을 읽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충분히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도로 상황을 알려줘도 운전대를 잡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언제나 운전자 본인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인생이라는 배의 위대한 선장입니다. 대운이라는 10년 일기예보를 참고하여 멋진 항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주는 변하지 않는 나만의 본질이고 운은 끊임없이 흐르는 외부 환경입니다. 대운은 10년 단위로 바뀌는 인생의 계절이며 이 계절을 아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내 사주의 용신을 파악하고 대운의 흐름에 맞게 순풍에는 나아가고 역풍에는 내실을 다지는 것, 그것이 사주명리가 수천 년 동안 전해온 삶의 지혜입니다. 이 영상이 지금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분, 왜 이 시기가 이렇게 힘든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